그리고 전파기지국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241선 돌파 시도를 하긴 했는데 241선 못 뚫었죠. 왜냐면은 이때 물린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전파기지국이 자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얘는 지금 보면은 중간중간 슈팅이 나옵니다. 근데 꽉 찬 양봉을 잘 못 보여줘요. 자, 이때 거래량이 와장창 터졌어요. 근데 윗꼬리도 별로 안 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 없이 쭉 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니까 이걸 누가 버텨요? 6,000원에 샀더니 4,300원이 됐는데 거래량 없이 이렇게 흔들면 버틸 수가 없죠. 제정신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서 위로 슈팅이 나오네요. 이렇게 부악하고 올라가요. 그러면 이때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옥을 경험했잖아요. 아유, 형님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물보락 한강물이 좀 녹았으니까 따뜻해졌죠. 다시 보락의 눈길 좀 줘볼까? 자,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옥을 봤던 사람들이 자기 평단 오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 세게 받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전파기지국 근처에 얼씬도 안 하고요. 제가 그냥 제 본전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윗꼬리를 빼는 거예요.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윗꼬리를 빼는 이유는 물린 사람이 많은 가격대. 자, 물린 사람들이 탈출하느라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와야 윗꼬리를 안 달고 양봉을 유지를 할 텐데 본전 오면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때 들어왔던 사람들 차익 실현이 아니죠. 평단 와서 도망쳤어요. 근데 그럼 이제 이때 누군가는 여기서 샀을 거 아니에요. 또 여기서 누군가 샀을 거야. 그리고 요때 오기 부려서 안 팔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딱 요 가격대죠. 그랬는데 또 여기서 지옥을 보여주네. 여기서 또 여기까지 빠져요. 막 몇 프로 빠진 거야. 또 한 반토막 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추매추매하고 사람 평단가가 낮아졌어요. 근데 또 거래량 한번 터지면서 윗꼬리 쭉. 거의 뭐 그냥 개미 지옥을 계속 만들죠. 그러니까 질리니까 사람들이 계속 지금 이렇게 물린 사람, 지금 얘네들은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윗꼬리들이 아니에요. 물린 사람들 탈출한 윗꼬리지. 최근에도 또 마찬가지의 윗꼬리 빼는 모습 나타났죠. 자, 그럼 이게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학습이 되거든요. 자, 전파기지국은 오르면 무조건 팔아야 돼. 야, 이거 완전 개변태야. 이거 잘못 물리면은 진짜 지옥 본다. 요런 관점으로 사람들 뇌리에 콩콕콕 박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이 올라가면 적당히 팔고 다 나와요. 단타를 들어가도 가자 외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수익 주면 알아서들 나올 거고, 또 물린 사람들은 이제 그냥 다음번 슈팅 나오면 그냥 손절해야겠다. 요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거의 지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윗꼬리 빼면서 개미들을 충분히 학습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4,750원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는 윗꼬리를 빼는 게 아니라 그때 되면은 이제 악성 매물대는 거의 다 소화가 됐을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로 윗꼬리를 뺐으면 이제 악성 매물대는 거의 소화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파기지국이 이번에 241선 위로만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또 지킬 자리는 또 계속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파기지국도 크게 부담 없는 종목 같아요. 물론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한 번 더 막 볼벤 막 여기까지도 겁줄 수도 있겠죠. 막 4,200원까지도 막. 와, 근데 4,200원까지 빠져봐야 기껏해야 6%, 7% 빠지는 거거든요. 현가에서. 그럼 이런 거는 사실 겁먹을 게 아니라 그냥 사요. 이렇게 사면은 볼벤 하단까지 온다라고 해서 손실이 마이너스 한 2.5%, 3%?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볼벤 하단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다른 종목 수익 얻은 거 가지고 이 종목 조금씩 쳐내도 상관없을 정도로 큰 손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래로 지지선이 그렇게 간격이 넓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파기지국은
지금 조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당장 올라간다는 아닌데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해서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도 않고 손절가가 그렇다고 손절 안 하면 얘는 망한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근데 만약에 얘가 이번에 241선 위로 뚫고 안착했을 때는 과거에 윗골이 뺐었던 그 악성 매물대를 거의 다 소화했다라는 의미인 만큼 시세도 크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리스크는 조금 낮은데 수익률은 높게 나올 수 있고 아래로 떨어진다고 해도 큰 손실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약간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확인해주세요.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 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저렇게 설명 듣고 보니 전파기지국 차트가 이해가 되네. 무언가 하나 깨달은 듯인데 그렇게 하나씩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 제가 세력 말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주식에서 막 세력 따라다닌다고 막 꽁무니 따라다니고 이러신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의 막 세력의 흔적을 찾았다, 뭐 세력의 매집봉이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사람치고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을 못 봐서. 근데 일단은 이런 걸 이해를 하면 이렇게 윗꼬리를 계속 빼는데 왜 이렇게 윗꼬리를 뺄까라는 것들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 자 이렇게 윗꼬리를 빼다 보면은 이제 악성 매물대가 소화가 되는구나 요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9일 재지로 아까 오늘 먹었던 9일 재지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런 거죠. 얘도 똑같았던 거예요. 이렇게 윗꼬리를 빼다가 윗꼬리를 되게 과격하게 뺐단 말이에요, 처음엔. 근데 점점점 꼬리의 길이가 짧아졌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악성 매물대들이 거의 다 빠져나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120분봉에서도 악성 매물대는 소화하면서 120분봉에서 볼벤 상단을 계속 딛고 있었던 종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악성 매물대가 소화되면 이렇게 한 번에 큰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악성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얘가 타점만 잘 잡히면 위로 좀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4,900원 정도까지는 위로 10%? 20%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코모땡일 때는 재밌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떻게 리딩도 했냐면요. 그것도 했었어요. 그때 같이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약 딱지 붙은 건 다 갔어요. 그래서 자 서울에 사시는 분, 저 서울에 삽니다. 서울제약. 자 그럼 서울에 사시는 분은 서울제약 사세요. 서울제약. 그러면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막. 자 그럼 경남 사시는 분 경남제약 사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리딩을 해도 막 제약바이오 다 올라갔었던 시즌이 그 코모땡 시즌이었어요. 자 그리고 막 요새 미국 약이 좋다고 막 유나이티드 제약, 외국물 먹은 제약이라고 그냥 이름 보고 샀었을 때란 말이에요. 이때는 그냥 뭐 분석이고 뭐고 그냥 제약 딱지 무슨 바이오 딱지 붙었으면은 그냥 다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 이런 거는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막 그때 한참 왜 제가 그때 이렇게 리딩을 해도 다 먹었을 때라니까요. 그때 눈 감고 제약 그냥 종목 고르는 법 여기다가 이렇게 제약을 치는 거예요. 제약 치면 뭐 경동제약, 고려제약 뭐 나오죠.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이렇게 찍어요. 그래도 그냥 막 이렇게 올라갔다니까. 막 이런 시즌이 그 코모땡 시즌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회사가 뭐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약이란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가는 그런 시즌이었다면 이제는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야 근데 코모땡 때문에 막 제약바이오 간 줄 알겠어. 근데 그래서 너네 뭐 회사 매출 늘어난 거 있냐? 혹은 뭐 너네 뭐 약 나온 거 있어? 없잖아. 근데 왜 가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코모땡에서의 제약 테마가
거의 한 75%는 사라졌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제약회사들은 자기들만의 임상 실험, 자기들만의 약, 본인들만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시즌이 왔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코모땡 때 올라갔던 상승폭의 대부분은 반납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금은 조금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그때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이 지금도 미련을 못 버리고 못 팔고 있거든요. 결국 주가가 가려면 그 오기 부리던 사람들이 포기하고 나와야 돼요. 그냥 그래, 내가 그냥 손절치고 나갈게. 약간 이렇게 반 포기하고 물량이 나와야 그 물량을 누군가 값싼 가격에 받아서 위로 올릴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뭉쓰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제약바이오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흔들흔들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매력도가 높진 않습니다.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는 1월 말인가? 1월 말까지 해서 매매를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어서오세요.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확인해 주세요.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자, 녹십자 셀. 자, 이런 것도 사실 보면은 이 거래량 지금 얘 봐봐요. 자, 거래량 이때 거래량 터졌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어설프게 2번 터졌어요. 윗꼬리 뺐죠. 자, 이때 드글드글 물려있던 악성 매물대 한번 소화해 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자리는 잘 잡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조금 없다라는 것도 단점이긴 한데 이런 것도 사실 보면은 이게 주봉 차트인데 주봉에서 4만 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겠죠. 그래봐야 현가에서 한 8, 9%예요. 그럼 이런 것도 나눠서 사면은 그래도 뭐 매력도가 괜찮다고 봅니다. 언제 뜬금없이 슈팅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종목이어서 지금 차트 보면은 60분 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 뚫었고 자리 잘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악성 매물대들이 완전히 소화되지도 못했고 지금 코모땡 관련주들 본전만 오면 나가려는 사람이 많아서 상승폭을 보여줘도 윗꼬리 달고 그냥 쭉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녹십자색을 매수하실 분들은 그냥 작정하고 4만원까지 빠져라, 나눠서 사줄게 하고 그냥 항상 60일선 아래로 매도 주문을 넣어두는 게 좋겠죠. 한 46,500원 뭐 요 정도 수준으로 해서 매도 주문을 매수함과 동시에 매일매일 46,500원부터 위로 차곡차곡 매도 주문을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순간적으로 윗꼬리 뺄 때 내게 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항상 매도 주문,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매도 주문 항상 까먹지 말고 넣어둘 것,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덕양산업, 얘도 자리 괜찮네요. 농우바이오, 이연제약, 보시면은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 보면 되게 얼추 다 비슷하죠. 과거에 거래량 있고 순간적으로 또 거래량 터졌지만 꽉 찬 양봉을 유지 못하고 윗꼬리 뺀다. 이게 지금 다 악성 매물대들 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줄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하면 안 될 게 그거예요. 제약바이오 급등한다고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예 여기에 대한 이해가 그냥 없는 거예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슈팅이 나오는 거는 악성 매물대들 소화 못해요. 지금 대부분 윗꼬리 계속 뺄 거예요. 자, 내일 신풍제약 갭 뜨겠죠? 오늘 시간에 좀 움직였으니까.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풍제약도 내일 윗꼬리 혹은 갭 달고 막 과연 전고점 갈 수 있을까요? 아마 못 갈걸요. 저는 그러니까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갭 뜨고 가자 외치면서 추격 매수하면은 그대로 고점에 물려요. 지금은 제약바이오 급등할 때 절대로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뭐 더 가든가 말든가.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갭 뜨고 막 상한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이 30종목 중에 한 종목 될까 말까요. 그럼 그 3%의 확률을 믿고 투자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겠죠. 지금 대부분의 제약주들은 상승해도 윗꼬리 달면서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절대 제약바이오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로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한스바이오메드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요때였을 거예요.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60일선 뚫으려고 하는데 과거에 못 뚫었어요. 그래서 여기 안착하는 거 하루 보고 사라고.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는 요때 많이들 사셨을 거예요. 60일선 위로 올라갔을 때. 자, 그리고 지금 한스바이오메드는 한 8% 수익이실라나? 뭐 그건 알아서 파시면 되는데, 한스바이오메드는 사실 코모땡 관련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개별 종목의 악재였죠. 가슴 보형물 이게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거의 뭐 그냥 땅굴 팠죠. 근데 지금 한스바이오 영상은 일전 영상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기니까 자기 그런 만큼 적당히 드시고 나오세요. 다른 얘는 좀 그 코모땡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른 종목이에요.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확인해 주세요.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 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